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전기장과 전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전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맥스웰의 법칙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맥스웰의 두 번째 법칙이 나와요. 전기장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형과 미분 형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쿨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배웠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전위를 이용해서도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제목대로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위를 이용해서도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전위 선,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등전위 면 또는 등전위 선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여기 사고실험 모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사고실험 모델은 뭐냐면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 I라고 쓴 거는 출발점이에요. 전하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F라고 쓴 거는 전하가 U 위치에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는 I 쪽에서 F 쪽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F 쪽에서 I 쪽으로 이동할 때 이때 전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기 실험 모델은 이해가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실험 모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 속에서 좀 더 정교화를 시키고, 이때 전위 자체는 어떻게 될까? 두 경로에 따라서 1번 경로, 2번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경로를 돌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차 자체는 경로에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중력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들기도 어렵지만 중력 가지고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실험을 이제 좀 더 구체화를 시키죠. 지금 조건 자체는 전기장 자체가 피서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을 거예요. 먼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뭐냐면 I라는 경로부터 F로 이동했을 때, 그게 요거겠죠? 이때 전위를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나중 위치부터 초기초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때 이렇게 두 번째 전위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기장의 한 E라고, 또는 외부의 조건이 작용을 해서 한 E라고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거죠. 바로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그대로 있으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중력하고 제가 붙잡고 있으면 지금 힘을 가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물체는 못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중력이 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힘하고 제가 손으로 받쳤을 때 제가 힘을 가해서 위로 들려고 하는 힘하고는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하려고 하는 일과 힘을 가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려고 할 때, 만약에 등속도로 쭉 들어올린다고 한다면 이때 한 일 자체는 같아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에 대한 정의부터 나온 거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단위 양전하로 나눠준 게 전위의 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은 뭐냐면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전기장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장을 역행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건 거죠.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전이나 또는 한 일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일이나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리고 전하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험 전자로 나눠주면 전위의 정의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로를 전체를 한 번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I점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다시 I로 갔어요. 이랬을 때 전위 또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물체를 들고, 만약에 여기는 전자적으로 이렇게 들고, 만약에 지금 요 위치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일을 한 게 돼요. 하지만 물리적인 일이라고 할 때는 변이가 꼭 발생을 해야 돼요. 지금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변이 자체가 0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교로는 제가 하루 종일 벽을 밀었어요. 하루 종일 벽을 밀었는데 벽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과 과학적인 일에서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I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동해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변이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분을 쓸 때 단일 폐분으로 전체를 이렇게 적분을 해준 거예요. 이 뜻 자체는 여기서 갔다가 원점으로 단일 폐공 돌아왔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적분했을 때 여기는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의 정의였었어요? 여기 자체 정의가 이거죠. 전위당하고 여기 거리 사이를 비트 프로덕트 한 거는 전위였었고, 전위는 1과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1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이게 전기당에 대한 이게 맥스웰 법칙인 거예요. 이게 적분 형태인 거예요. 뒤쪽에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여튼 이게 적분 형태예요. 그런데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미분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미분 형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적분형을 미분형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몇 줄 안 걸려요.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기억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면 실험 모델을 통해서 하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적절한 모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소용돌이를 생각을 해봐요. 조그만 소용돌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조그만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용돌이 외곽으로 전체를 이렇게 둘렀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조그만 소용돌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장이 전체가 조그맣게 다 돈다는 거예요. 그걸 몽땅 다 더하거나 전체를 외곽을 이렇게 다 경도로 선적분을 한 거랑 똑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용돌이가 여러 개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그 작은 소용돌이에 외곽을 쭉 전체를 경도로 그려봐요. 그러면 안쪽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만드는 거나 바깥으로 전체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적분한 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작은 소용돌이, 이쪽에 선을 따라서 전체를 다 돌려서 적분한 거예요. 빠진 데 없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이제 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이쪽 부분 자체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작은 소용돌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 회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을 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장에 대한 컬에 대한 성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쪽 자체는 이 식에서 쓰게 되면은 여기 장이라고 하는 벡터 장을 전기장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변에 있는 이만큼 한 자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안쪽에 가로 안에 있는 이만큼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회전은 0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기당의 회전은 0이다 라고 쓴 이 식을 우리가 이거를 정전기 제열 반대식에서 미분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쪽에서 이렇게 추정해낸 이쪽 값 자체를 이거를 적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사고실험 모형을 꼭 하나 만들어놔요. 적절한 모형을 만들어놓으면 여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고실험 속에서 이해를 하고 모델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꼭 하나 주의들 해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이해들을 해봐요. 여기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맥스웰 방정식에서 미분형과 적분형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죠. 그러면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쿨롱의 힘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단위 양전하로 나눠주면 됐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전하로 나눠준 쿨롱의 힘인 거예요. 전기력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 전기장을 이럴 때 전기장을 다른 이름으로 전기 강도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복잡하죠? 다 거리에 따라서 모든 걸 계산하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을 때 전화 자체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했어야 됐죠. 어쨌든지 간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한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도 전위가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요식인 거예요. 이쪽 전위를 알게 되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앞에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매수의 방정식의 적분 형태, 전기장에 대한 적분 형태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전위 입장으로 쓰게 되고 여기를 그냥 간단한 미분 형태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 형태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오른쪽부터 적분을 떼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전위였었으니까 전위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1이라고 하는 자체가 외부에서 작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력을 거부를 하고 외부에서 전기력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일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눈에 보여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마 여러분들 정도는 금방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하나하나 논리전개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쪽부터 볼까요? 우측편부터.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는 이따가 고려를 하기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길이에 대한 성분이 나오는데 실제 이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공간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x, y, z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dx, dy, dz일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도 똑같이 공간에 따라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장도 2의 x 방향 성분, 2의 y 방향 성분, 그리고 2의 z 방향 성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 성분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0도기 때문에 1로 바뀌니까 이쪽은 우리가 전개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고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전기장의 x축 방향 성분의 dx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장의 y축 방향 성분의 dy 그리고 이 앞쪽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해놓은 다음에 전기장의 y축 방향 성분의 dy 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고려를 하고 3차원으로 전개한 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직접 써봐요. 직접 쓰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쪽 항은 이렇게 전개를 시켰어요. 그럼 이쪽은 미분을 하래요.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편미분 형태일 테니까 여기는 dv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파샬 x에 파샬 전위가 들어갈 테고 v가 전위예요. 전위 v가 들어갈 테고 여기에 dx가 붙을 테고 그리고 플러스 3차원이니까 여기도 파샬 y에 파샬 전위가 들어가고 v가 들어가고 dy일 테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파샬 z에 파샬 전위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d z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전개한 것과 왼쪽을 전개한 거를 서로 여러분들이 써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x축만 예를 든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장의 x축 방향에 그리고 여기에 dx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파샬 x에 파샬 v라고 하는 전위가 있었고 dx꼴이 있었어요. 그러면 dx, dx 같으려면 dx, dx 없어지면 되겠죠? 약분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그러면 전기장 입장으로 쓰면은 전기장의 크기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양쪽 dx, dx는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x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여기는 마이너스 파샬 x에 파샬 전위 v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2의 y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기장의 y축 방향의 크기는 여기는 똑같게 나오겠죠. 2의
y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가 붙고 파셜 y에 지금 y축하고 있으니까 y에 파셜 v가 들어갈 테고 z축도 똑같이 나오겠죠. 전기당의 2의 z축 방향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테고 파셜 z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쪽은 파셜 v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셜 x분의 파셜, 파셜 y분의 파셜, 파셜 z분의 파셜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하고 관계가 돼 있죠. 단지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벡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단위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앞에 부분 자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전기당의 x, y, z 성분이 파셜 x, 파셜 y, 파셜 z와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파셜에는 단위 벡터가 붙어요. 그래서 그걸 치워주게 되면은 이만큼에다 치워주게 되면 전기당은 단위 벡터가 붙어있는 벡터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손으로 한번 써봐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손으로 쓰면은 이거구나 금방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것처럼 전위 자체의 기울기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만큼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전개를 한번 해봐요. 사실 여기는 논리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산수문제 풀기니까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물리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이해를 했는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는 스칼라 포텐셜이죠. 스칼라 포텐셜의 기울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전기장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지금 어느 쪽인 거예요? 전위가 감소하는 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나 가우스의 법칙이나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전위를 구하면 전위를 이용을 해서도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식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럼 이때 강점은 뭘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나 가우스 법칙을 사용을 할 때는 벡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몇몇 문제에서 간단한 몇몇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은 계산할 때 복잡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를 제가 자꾸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전위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스칼라량을 단지 편미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위를 구하게 되면 전기장 자체를 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기장 구하기까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들만 해봐요. 이 다음 장으로 넘겨서 등전의 면이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하면은 이번 PPT는 마무리가 돼요. 생각드렸어요? 그러면 등전의 면을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명료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여기 세 종류의 등전이 면을 그려놨어요. 근데 등전의 면을 그리기 전에 먼저 전기장도 그려놨고 전기력선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느 그림을 택하든지 간에 편한 그림을 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내봐요. 전기력선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전기력선 또는 전기장선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전기장은 지금 어떤 건지, 어떻게 그려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에서 등전의 선 또는 등전의 면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편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까요? 이 그림 자체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파란 색깔로 보이는 지금 이렇게 그림 이게 뭐예요? 뜻하는 게 여기가 전기장선인 거죠.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은 파란 색깔 그림이다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냐면 전기력선 또는 전기장선의 접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전기장은 접선 방향이 돼요. 요즘에서는 접선 방향이 돼요. 단지 지금 방향 자체가 여기는 만약 여기를 든다면 이렇게 그려야 될 텐데 이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이쪽은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기장이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장은 전위가 낮은 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기장의 방향을 고려해서 지금 벡터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전위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전기장을 한번 그려들 봐요.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이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선과 전기장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붉은 색깔 계열의 동그라미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원이 등전이면 또는 등전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등전이 선이 되는 거고, 어떤 구체 같은 거는 전체 면이겠죠. 포텐셜 면이 같은 데는 면이 될 거예요. 구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 또는 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특성만 알아보고, 특징은 이쪽을 보고 이해를 하면 이야기가 더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전이면은 전기장 선과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등전이면은 이 그림에서는 여기 점선이에요. 여기를 실선으로 그려놓으면 구를 헷갈릴까봐 그래서 여기를 점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뜻은 이거예요. 등전이면은 지금 여기 점선인데, 그런데 전기장선은 항상 수직이에요. 지금 여기를 이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수직이 되겠죠. 두 개는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리고 2번도 1번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전기장의 방향은 등전이면에 똑같이 수직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도 그릴 때 이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리되 등전이 면과 수직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전기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전기장을 그릴 때 수직하게 그리되 반대로 그려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음전하라고 한다면,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라고 한다면 전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이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바깥쪽이 전위가 높을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면들이 밀접한 곳이 전기장이 더 강한 거예요. 그 그림은 여기를 보면 쉬워요. 면들이 지금 여기가 밀접해 있죠? 그리고 역선도 더 많죠? 이쪽이 전기 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면 훨씬 더 소화죠? 여기가 전기장 또는 전기력 자체가 약한 거예요. 이 간격 자체도 여기가 멀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 그리고 등전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여기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럼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어떻게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기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평행판을 만들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대전된 평행판을 하나 놓고 이쪽에다가 대전된 평행판을 이렇게 하나를 놓으면 돼요. 그리고 평행판 사이에다가 우리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주면 돼요. 물론 이때는 직류전원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것처럼 일괄적인 이렇게 전기장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로 모든 게 단순해지죠. 왜냐면 전기장도 전위가 높은 쪽이 이쪽일 테니까 이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접선 방향인 거니까. 그리고 등전이 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쭉 세로축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평행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자리 요관하면서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가운데에 있는 중심 전기 장선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무시를 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있어요. 패러데이가 하나 만들어내는 개념이 있는데, 패러데이가 전기장 자체를 연구를 할 때 전기장 자체가 실제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속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전속이니까 일렉트릭 플럭스,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니까 라인이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플럭스 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기장이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쭉 그려는 가상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전속선이라고 해서 일렉트릭 플러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선 자체가 지금은 전기장선하고 똑같네요. 바로 이렇게 이 선 자체가 이게 전속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서는 전기장은 일리 나가고 요즘에서는 이쪽은 나가고 하니까 그걸 쭉 모아가지고 연결해둔 그게 전속선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을 보는 방법하고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의미 자체가 뭔가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어요. 등전이면,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뜻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거겠죠.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2를 단위 양전하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2이라고 하는 자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위가 에너지와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등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2를 낳는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각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B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도 어떤 일도 안 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점에 있던 전화를 C점으로 옮겼어요. 또는 여기를 이만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또는 여기를 100바퀴를 돌았어요. 이래도 실제 일은 없어요. 그게 등전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만 일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등전이면을 뚫고 움직일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쪽에 있던 전화가 등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전이면을 뚫고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위쪽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이때는 양의 일 또는 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나왔던 글씨인 거예요. 이게 등전이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10층이 있어요. 그럼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려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또는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층에서 그냥 거기를 왔다 갔다 10층 높여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중력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건물에 있을 때 건물을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 돼요. 올라갈 때는 지금 이것처럼 등전이면을 극복하고 1층, 2층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층에서 움직일 때는 일을 안 느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여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의미를 꼭 한번 부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